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GTQ 1급 4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 곱하기 400 픽셀 JPG로 하나 저장을 하고요. 10배 작은 60 곱하기 40 픽셀로 PSD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활용할 소스는 1급 12번에서부터 17번 소스까지를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한번 세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요. 그리고 아까 3번에서 600, 4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져 있죠. OK를 누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O를 누릅니다. 그러면 12번부터 17번 딱 정해져 있으니까 위험으로 돌아갑니다. 열기. 자, 그리고 전경색을 더블 클릭을 하고요. 색상이 FFFFCC, FFFFCC. 오케이. 자, 문제 보면 FFFFCC 배경 색상에 채워놓을 색이죠. 페인트 통으로 해서 작업창을 이렇게 독립창으로 만들고 배경에 꼭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2번 JPG를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요.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 꽉 차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해 줍니다. 자, 문제 보니까 요 부분이 550을 조금 넘어서 있고요. 요 뚜껑이 550보다 좀 적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요 크기를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 보니까 요 부분이 550보다 580 정도 되고요. 요 뚜껑이 500보다 약간 작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졌다면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리고 12번의 브랜딩 모드, 혼합 모드죠. 이 부분이 문제의 라이너 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이너 번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60%가 되어집니다. 60 엔터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12번 소스는 끝이 났죠. 이제 13번 소스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전체를 또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작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200보다 조금 크게 이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너무 크면은 이 부분을 한 50 정도로 맞춰주고요. 화면을 조금 키워서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겨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왼쪽으로 약간 잡아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JPG 크기를 다시 좀 키우겠습니다. 100으로 다시 키우고요. 13번 JPG는 필터를 적용했네요. 필터 갤러리에서 거물론 크로스 해치가 되어집니다. C에서 찾아보면 여기 이 부분은 없죠. 그렇다면 또 자주 나오는 것이 브러쉬 스트로크 보면은 이 부분이죠. 크로스 해치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텍스처하고. 자, 그래서 크로스 해치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필터를 적용했고요. 레이어 마스크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이 부분 흐릿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얀색, 이 부분은 검정색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겠죠. 자, 레이어 마스크는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꼭 눌러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고, 자, 전부 하얀색이니까 불투명하게 처리되어졌는데 그라디언트를 선택해서 색깔은 검정색과 흰색이죠. 시작이 검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검정이 있어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어지는데 검정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14번 소스를 가져오겠습니다. 14번은 손 모양만 이 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가져왔네요. 붓하고. 이 부분은 시험장에 가면은 요 글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퀵 셀렉트 툴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바깥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사각형 선택도로 이렇게 하면 포함이 되어집니다. 시험에 가면은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기능 하나 배운다 생각하고 같이 없애봤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I를 누르면 반전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선택이 덜 됐네요. 이 부분이 지금 선택이 덜 됐는 거는 우리 올가미 툴로 해서 Shift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나오죠. 이 부분을 꼭 선택하고 안쪽으로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끌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문제와 비슷하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갖다 놓는데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이 중앙 지점이 어디까지 왔냐 문제에 보면은 150을 약간 넘어서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해도 되죠. Ctrl T를 눌러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해서 150을 넘게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150을 약간 넘었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특징을 좀 잘 잡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위치 맞추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붓은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한 손 모양이 이렇게 걸쳐지고 붓이 한 이 정도 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Ctrl T를 눌러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와서 붓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필터, 핌 그레인이 적용되어졌네요. 그래서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서 핌 그레인은 아티스트에 가면 F 부분이 여기 있죠. 핌 그레인. 그래서 자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고요. 핌 그레인이 적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FX 눌러서요. 아웃그로울 외부 광선이죠. 아웃그로울을 꼭 눌러줍니다. 그럼 외부로 광선이 되어졌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14번까지 무난하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15번을 한번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인데요. 이 브러쉬 부분만 우리가 오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퀵선 실렉터 툴로 해서 이렇게 브러쉬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은 올가미 툴로 Shift를 눌러서 플러스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 부분, 덜 선택한 부분은 이렇게 파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빼줘야 할 부분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꼭 누르고 꼭 눌러서 영역을 빼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이렇게 작게 만들고요. 꼭지점에 가서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손 부분에 이렇게 와 있네요. 그죠? 안쪽으로 손잡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마찬가지로 핌 그레인을 주고요. 핌 그레인 오케이. 레이어 스타일 마찬가지로 아웃그로를 줍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FX 아웃그로를 꼭 선택해 줍니다. 14번과 똑같죠. 그죠? 자, 문제 보니까
14번과 15번은 필터와 레이어 스타일이 똑같이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16번, 그죠? 16번을 선택하고요. 이 부분은 요 컷만 우리가 오려서 가져왔네요. 한번 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퀵 선택, 실렉터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직각 부분만 하면 되니까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Shift 눌러서 꼭 선택 덜 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빼줘야 되죠. 그래서 Alt 키를 눌러서 곡선이라고 너무 직선으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짧게 눌러주면 됩니다. 가까이 오면 더블 클릭해서 빠졌죠. 그죠? 그리고 이동 툴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작게 만들고 이 부분은 산발대의 중간 부분, 그죠? 여기에 있고 손잡이가 손 부분을 약간 침범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16번은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죠. 자, 이렇게 하고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줬네요. 드롭 섀도우 선택하고, 오케이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17번 소스에 가서, 자, 요번에서는 17번에서는요, 색상 보정이 있습니다. 녹색 계열로 보정하라.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퀵 실렉터 툴로 해서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동색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츄레이션에서 그 다음에 컬러라이저 체크해 줍니다. 이 부분 그래 미리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컬러라이저 선택하고 녹색 계열이니까 초록색 계통으로 이렇게 갔어요. 세츄레이션 채도도 조정하고요. 라이트니스 명도도 조절해 가지고요. 오케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만 오려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퀵 실렉트 툴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고요. 바깥도 이렇게 선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가미 툴로 해서 Shift 눌러서 덜 된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도 선택이 안 된 부분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빼야 할 부분은 Alt 키를 눌러서 이 부분 눌러서 또 클릭해서 빼주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직각을 해서 또 클릭해서 빼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직 덜 빠졌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가미 툴로 Alt 키로 직각이니까 이렇게 바로 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졌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렇게 보다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줘서 정확하게 오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회전을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끝부분이 500 부분에 와 있네요. 500. 그죠? 이 부분이 500 부분에 문제 보니까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50 부분에서 이 바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조금 더 키웁니다. 500이 왔고 550.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줄여서 그죠? 이 부분을 키우고 그죠? 약간 걸쳐져 있네요.
걸쳐져 있고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약간만 더 안쪽을 밀고요. 엔터. 자, 그리고 난 다음 17번은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FX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를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17번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문자와 쉐이프 툴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이프 툴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쉐이프 툴이 있네요. 이 부분 우리가 펜 툴로 그려서 이 안에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쉐이프 3개, 하나, 둘, 3개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툴 선택하고요. 이 부분에서 앞정부터 먼저 볼까요?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앞정을 선택했으면 요 정도에 있으니까 크기를 이렇게 일단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펜 툴이 있죠. 이 부분에 펜 툴. 그래서 펜 툴을 선택합시다. 또 여기 가서 이 부분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펜 툴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자,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도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쉐이프 툴에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손 요 부분에서부터 해서 요까지로 되어져 있네요. 자, 모서리가 너무 둥글다 문제보다 컨트롤 Z 누르고요. 이 부분에 위쪽에 보면 레디우스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 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주면요. 문제와 비슷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했다면은 이제 글자를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밑부분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하고요. 글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T를 눌러서 글자 크기는 한 15 정도로 주고 글자를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다 글자를 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드로잉 앤 페인팅 하나, 그림 문화센터 둘, 나만의 손그림 프로그램 이 순서대로 입력하고 위치는 비슷한 곳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앤 페인팅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그냥 한번 칠게요. D-R-A-W-I-N-G 띄우고 and P-A-I-N-T-I-N-G 컨트롤 엔터 하면 적용되어진다 그랬죠. 두 번째 글자는 그림 줄 바꿔서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네요. 그래서 그림 한글로 하고 그림 엔터 문화센터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적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손그림으로 힐링하기 그렇죠. 이 부분에 있네요. 그래서 요 정도 해놔놓게 잘 보이게 나만의 띄우고 손그림으로 엔터 힐링하기 컨트롤 엔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수강 신청 이 부분이 있네요. 프로그램 띄우고 슬래시 수강 신청 띄우고 슬래시 띄우고 커뮤니티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쉐이프와 글자 입력할 것은 다 했습니다. 자, 쉐이프부터 하나하나씩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립부터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요. 클립 더블 클릭해서 색깔은 FFFF00입니다. 00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FX는요. 드롭 섀도우를 줬네요. 드롭 섀도우 그리고 OK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제는 위치를 조정합니다. 돌려서 그것보다 약간 위쪽에 있고 다리를 약간 침범했고 약간만 더 크기하고 위치를 조정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엔터 하고
이제는 요 펜을 지시사항대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더블 클릭하고 FF0033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은 외부 강선이고요. FX outgrow 엔터 하고, 그리고 오퍼시티가 60%입니다. 60 엔터 됐죠. 그리고 이 부분도 컨트롤 T 눌러서 약간 회전하고, 그 다음 약간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는 요 사각형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을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로 색깔을 줬네요.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꼭 눌러서 색깔은 두 가지가 있네요. 6699FF. 자, 첫 번째 더블 클릭하고 6699FF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 더블 클릭 33FF99 33FF99 엔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쪽 부분이 파란색, 위쪽 부분이 초록색 부분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의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드롭 섀도우가 있네요. 여기 부분에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쉐이프에 대한 지시사항은 다 따라줬습니다. 그죠? 이제는 글자를 하도록 하는데요. 글자를 제일 밑에 있는 드로잉 앤 페인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로잉 앤 페인팅 더블 클릭하고 글꼴은 얼라이얼 좀 찾아줘야 되는데 아랫부분에 한글을 맞추고 나면 얼라이얼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볼드를 선택합니다. 볼드.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FF6666과 6666FF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으로 FF6666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뒷부분만 페인팅 부분만 선택해서 6666FF 6666FF 엔터 됐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FX 눌러서 스트로크를 선택해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 굵기는 3, 그리고 색깔, 컬러는 눌러서 FFFCC, FFFCC. 이런 지시사항은 제 같은 경우는 문제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밴드가 되어져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이런 모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를 눌렀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스타일에서 아크 부분을 꼭 눌러줍니다. 그죠? 자, 너무 많이 굽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밴드를 갖다가 적게 줄 수도 있죠. 적게 구부릴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하고 OK. 자, 적용을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해 주는데요. 손잡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자, 두 번째 문자는 그림문화센터인데요. 지시사항은 더블 클릭해서 도둠 요소는 DOT 치면 자동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위에 있는 두 글자는 42. 먼저 42부터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화센터만 이렇게 선택해서
27을 또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준다는 거죠. 색상이 두 개네요. 바를 눌러서 앞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 FF 0000 오케이. 그 다음에 0000 FF. 자, 마찬가지로 뒤 두 번째 색깔 더블 클릭. 0000 FF 엔터.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줬네요. OK 누르고 스트로크 더블 클릭하고 색상 3 바로 입력하고요. 색깔은 굵기 3 바로 입력하고요. 컬러 부분을 눌러서 색깔은 흰색이니까 왼쪽 끝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OK. 자, 그림 문화 센터.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으므로 위치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자는 나만의 손그림으로 더블 클릭. 자, 도둠입니다. 그래서 DOT만 치면 되고요. 크기는 18포인트, 18.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 F가 6개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OK. 레이어 스타일 FX 눌러서 스트로크 눌러줍니다. 그리고 2 바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필 타입가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두 가지 선색을 넣어줬네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선택하고 바를 꼭 눌러줍니다. 자, 색깔은 006600 더블 클릭. 006600 엔터. 두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CC6600 엔터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글자의 그라디언트 적용의 방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초록색, 뒤쪽이 고동색으로 이렇게 선의 색깔이 됐다. 그러면 문제도 동일하게 그렇네요. 그죠? 앞부분이 초록색, 뒷부분이 고동색으로 이렇게 선색이 되어져 있죠. 그럼 뭐 손댈 것이 없습니다. 이 각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OK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부분에 글자의 크기가 18인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너무 많이 보여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캘릭터 부분을 꼭 눌러주면요. 캘릭터 창이 나오는데요. 현재 글자의 크기가 18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 6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싶다 하면은 이 줄과 줄과의 간격이 18이니까 24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의 크기 18을 빼면은 나머지 6은 간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24.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 보니까 이렇게 플래그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T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뒤틀기. 그 다음에 플래그를 선택하고요. 너무 많이 굽었다 싶으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조정해 주면 되겠죠? 꼭 조정해 주고 됐다 싶으면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적용을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위치를 그림 요 뒤쪽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문제와 비슷하게 되어지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프로그램 수강 신청 더블 클릭해서 자, 글꼴은 도둠입니다. DOT 치면 되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FF0066 FF0066 엔터.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트로크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굵기는 2, 색깔은 FFF66 엔터. 됐죠. 그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OK를 누르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갖다 놓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크게 시간이 없으면은 이래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얘를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밑에 있는 쉐이프를 누르면요.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요 정렬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두 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꼭 누르고 이 부분도 꼭 누르면 가장 가운데 가로 세로로 딱 맞추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쉐이프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문제에 잠시 보면은 이 부분을 펜 툴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눈금자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에 맞춰주고 또 이렇게 맞추고 또 여기도 맞추고 이렇게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려라, 펜툴로 그려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시험 칠 때는 좀 요령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우리 브러쉬로 좀 미리 그려 놓겠습니다. 아래쪽에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물론 요 크기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적당히 맞추고 감점을 어느 정도 먹는다고 예상하고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가까워집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러쉬 밑에 밑부분에 아까 보니까 브러쉬 밑부분에 요 부분이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레이어, 이건 브러쉬 레이어 있죠. 그죠? 요 아래쪽에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캔버스가 있는 레이어인데요.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새 레이어가 추가되어졌습니다. 아래쪽에 새 레이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브러쉬, 이쪽 부분에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색상을 초록색 계통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초록색 계통으로 이렇게 맞춰 보고요. 자, 이제는 밑에 문제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아래쪽에 설명 부분에 보면은 이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 해 놓았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브러쉬로 50보다 약간 아래쪽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Shift 눌러서 이렇게 하면 직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쪽은 100을 조금 넘어서 호러병이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100을 조금 넘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아래쪽은 100, 200을 조금 넘어 있네요. 조금 넘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이 호러병이 들어갈 것이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둥근 부분, 요 부분을 잘 그려야 되겠죠. 둥근 부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자꾸 연습을 하면은 좋아집니다. 너무 정확하게 안 그려도 나중에 펜툴 할 때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와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한번 그려볼까요? 이 부분, 이렇게. 그죠? 호러병처럼 마찬가지로 당기면서 Shift를 누르면 직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150 부분에서부터 호러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 곡선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도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잡아 당겨주고요. 이렇게 곡선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 싶으면 이제 펜툴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펜툴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전부 다 요걸 다 그리면은, 이 부분을 다 그리면은
이 부분을 또 선택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합치기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려보겠습니다. 꼭 Shift 누르면 수평 수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왼쪽으로 잡아당기면은 곡선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왼쪽으로 당기면 되겠죠.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중심점을 누르면 방향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와서 꼭 눌러서 왼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Alt를 눌러서 방향선 없애고요. Shift 눌러서 수평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Alt 눌러서 방향선 없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꼭 눌러주고,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위쪽으로 합니다. 꼭 가고 0이 되죠. 시작점이 하니까 커서 옆에 0이 나옵니다. 꼭 누르면은 붙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이제 그리겠습니다. 꼭 누르고, 꼭 눌러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곡선이 되어지죠. 자,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성 살려놓겠습니다. 이 부분 꼭 눌러주고, 꼭 눌러주고, 꼭 누르면 직선이 되니까, 그죠? 자, 다시 눌러서 아래쪽으로 약간 잡아당겨서 곡선을 만들어주고, Alt 키를 눌러서 방향성 없애고, 여기에서 또 왼쪽으로 당겨서 곡선 만들고, Alt 키 눌러서 방향키 없애고, 시작점에 가서 위쪽으로 당겨서 아래쪽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쉐이프가 같이 그려졌습니다. 두 개가 안 사라지고 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은 요 부분을 빼야 되잖아요. 요 손잡이 부분을요. 문제에 보면은 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빼기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펜을 선택한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 중요합니다. 자, 요거 선택하고, 자, 그러면 요 부분 누르고요. 요 부분 눌러서 약간 잡아당기고 Alt 눌러주고, 요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곡선을 만들어주고요. 또 시작점을 가서 아래쪽으로 당겨서 위쪽으로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이 부분 빠진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눌러서 지금 빼기 상태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겨주고 Alt 눌러서 없애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Alt 누르고, 이렇게 해서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다 끝난 거예요. 컨트롤 엔터 치면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색칠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이 부분에 방금 우리가 그렸는 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그림 그리는 거죠. 나중에 삭제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삭제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려졌다 싶으면은 수정하는 건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휴지통으로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 부분에 가면은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영역이 선택되어집니다. 레이어에 가서 아까 우리 새 레이어 하나 만드는 거 기억나죠? 그죠? 아까 밑에 본 그리는 거 위에, 그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색칠을 꼭 칠해주면은 두 개 다 칠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 색깔은 다르죠? 그러면은 다시 정형색을 더블 그리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색깔은 FF6699, FF6699 엔터 하고요. 이 부분만 꼭 누르면은 이 부분만 색칠이 되어지죠. 컨트롤 D 눌러서 해제를 시키고요. 드롭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엔터. 그죠? 자, 이제 패턴을 넣어야 되는데요. 패턴은 손바닥 두 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요 가로 부분이 조금 넓고 세로 부분이 좀 짧은 거 그렇죠? 요 부분이 짧죠. 그죠? 그래서 60, 4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 40에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눌러서요.
위드를 60 탭탭, 하이트를 50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새 문서가 나타나는데요. 돋보기로 약간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손바닥 부분을 찾습니다. 그죠? 자꾸 연습을 해야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손바닥 부분을 선택하고 또 클릭하고요. 자, 여기 문제 잠시 볼까요? 이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죠. 이 부분이 요것이 이렇게, 그죠? 그럼 요 하나를 그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손을 그릴 때 약간 떨어져서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바닥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또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죠? 약간 떨어져서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 색깔을 먼저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부분 선택하고 이 앞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하면 문제 보니까 패턴은 663300, 그렇죠? 663300이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663300 엔터 하고요. 불투명도가 60이네요. 그래서 위에 오퍼스티를 60으로 줍니다. 60 엔터. 다음에 오른쪽에 요 앞에, 그죠? 요 부분이 이제 오른쪽 빛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색깔은 0000FF입니다. 0000FF 엔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투명도 60이니까 똑같이 적용해 줍니다. 엔터. 자, 그리고 난 다음 얘를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디트에 갔어요. 메뉴에 에디트에 갔어요. 디파인 패턴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정의를 선택해서 이름은 손바닥 모양으로 그대로 줄까요? 손바닥 모양 엔터. 자, 이제는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 위에 요 부분 나중에 마스크 시킬 겁니다. 이 안에 쏙 들어가도록. 그러면 요 이제 뭐 우리가 호로병하고 병 쉐이프를 그렸던 요 위에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가 요렇게 나란히. 그리고 요 부분에 뭘 넣냐면은 우리 페인트 통으로 패턴을 갖다가 이렇게 색칠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름 우리 알기 위해서 패턴 7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페인트 통을 선택하고요. 페인트 통을 선택하고 위에 포그라운드 색깔이 아니라 패턴 색깔을 지정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 패턴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등록했던 패턴이 여기에 등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가면요. 손바닥 모양이라고 한글도 나오죠. 더블 클릭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 색칠이라는 레이어 위에 꼭 누르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영역을 지적하겠습니다. 쉐이프 부분을 패스에 가서 컨트롤 엔터 쳐도 두 개 다 영역이 선택되어진다. 그죠? 또 두 번째는 패턴까지 가기 싫다 하는 사람은 매직봉으로 해서 꼭 누르고 시프트 눌러서 꼭 눌러서 두 개의 쉐이프를 동시에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뭘 주냐 하면은 지금 방 우리가 패턴 칠했는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꼭 누르면요. 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요 쉐이프 안에 쏙 들어가서 나타나게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요 패턴의 크기가 문제와 확연하게 다르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체인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마스크하고 체인을 한번 꼭 누르면 해제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우리 패턴 있는 부분의 크기를 조절해서 이 안에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턴 부분의 문수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면요. 아까 위에 다 색칠했던 패턴들이 선택되어지죠.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동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파란 손가락 2개, 그 다음에 위로 호로뽕에 둘레 6개, 6개의 손바닥이 있으니까 5, 6개, 요 정도 되네요. 그죠? 위에서 내릴까요? 요래 하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되시네요. 그리고 여기가 손바닥이 안 보이니까 왼쪽으로 약간 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 정도 보이네요. 그죠? 자, 자꾸 하다 보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둘, 넷, 6, 약간 아래로 당기면 7개가 보이겠죠. 그죠? 자, 오른쪽에는 2개 정도 보이는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못하다. 그죠? 그렇지만, 최대한 가깝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다 그려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요 쉐이프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법을 이 부분만 한번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겠습니다. Ctrl Alt S 누르고요. 수험 번호는 8888 다시 본인 이름 258-4번 그리고 다시 4 그리고 JPEG부터 해야 되니까 확장자를 JPEG 선택하고요. 저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trl Alt I 축소하는 거죠. 이미지 사이즈 60 그러면은 40으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오케이. Ctrl Alt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8888 다시 258 다시 4 엔터 하면 끝이 났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여러분은 2개의 파일을 선택해서 전송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Alt S 해서 JPEG로 먼저 해야 되죠. JPEG.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저장해 놨는 부분에 가서 11233 부분에 가서 요 끝부분만 4로 바꾸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저장. 엔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Ctrl Alt I. 고개 안으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60으로 하면은 아래쪽은 같은 비율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40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Constraint Proportion. 이 부분을 누르면은 체크가 되어 있으면 2개의 비율이 동일하게 따로따로 이래 값을 입력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60으로 바꾸시면 밑에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trl Alt S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저장했는 11233의 요 끝부분만 4번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저장. 오케이. 그러면 2개를 다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4번이 약간 까탈스러운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금방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실무에 가서는 보다 정확하게 깔끔하게 하는 연습을 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